자,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 문훈상은 사실 투자왕이다. 부제로 주식으로 장난하지 마세요.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, 그럼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얼마 전에 그 신라젠 그 문훈상 대표가 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, 즉 DMC죠. DMC의 팩400 임상 3상 중단 권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인데요. 그 DMC의 권고 조치로 인해서 난처해진 신라젠이 기자와 또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연 그런 기자회견을 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뭐 그냥 당시에 그 내용은 그냥 신라젠의 그 입장을 뭐 유리하게 보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무튼 간에 뭐 자세한 거는 뭐 그 당시에 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어떤 그 특별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기자 간담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신라젠이 전일에 대주주와 임원 그 상장 주식을 팔아서 2,500원 이상 챙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뭐 살펴보면요. 여기 뭐 좀 자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, 그 임상 중단 공고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신라젠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 지분을 2,500원 넘는 현금으로 챙긴 것이 드러났다. 자, 이런 그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기사 내용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. 제가 볼 때도 요 뉴스의 그 내용에 상당히 좀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1일이죠. 1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은 신라젠 문훈상 대표와 임원들이 2010년도 12월에 코스닥 상장된 이후에 매각한 주식이 총 그 금액으로 2,500억 원 이상이고요. 주식으로는 292만 주 이상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매도 현황을 이제 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문은상 대표는 1,3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. 그리고 친인척들이 700억 이상, 또 300억 이상, 어마어마하게 뭐 팔았네요. 그리고 신현필 전무도 80억 이상, 그 밖에 이제 뭐 전 전무라든지 전 감사들 13억, 6억, 그리고 친인척들 역시 뭐 1억 원 이상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왜 매도를 했을까? 아까 제가 이제 그 뉴스에서 이거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의구심이 들죠. 만약에 신라젠이 뭐 자신감이 넘치는 기자회견에서 그 보여줬던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그 지분을 매각을 할까요? 앞으로 뭐 더 가치가 좋아질 텐데 매각을 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라면은 회사의 가치가 좋을 텐데 매각을 하겠습니까?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가치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매각을 안 하겠죠. 그렇다면 반대로 본다면 가치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많이 팔아치운 사람은 역시 문훈상 대표죠. 문훈상 대표가 주당 무려 84,000원대 매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1,3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. 그리고 친인척이자 특별 관계자인 곽병학 씨도 740억 원어치 현금을 손에 쥐었고 문 대표의 그 친인척도 CB 매각으로 338억 원을 또 현금화 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이 돈 전부가 이제 이익금이 되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이 이익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매각가가 일단 높으니까요. 매각한 그 시기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막대한 이익을 남겼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, 자, 뭐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신연필 전무 같은 경우에도요. 88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신라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었다라면은 88억 원이 아니라 880억 원에 팔 수도 있는, 뭐 10배가 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팔았을까?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젠 주가가 최고점을 달리던 그 즈음에 또 다 파졌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. 신라젠 주가가 최고조에 머물렀던 2017년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 문 대표와 그 친인척들은 특별 관계자 4명이죠. 그래서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, 그 이후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젠 주가는 급격하게 그 하락을 보이고 맙니다. 게다가 신라젠의 그 팩400이 임상 3상을 통과하면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었을 텐데 3상 결과가 나오기 바로 그 전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은 문훈상 대표와 그 관계자들은 팩400의 그런 성과가 별로였을 것이다, 별로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문은상 대표의 어떤 변명도 참 제가 보기에는 뭐 좀 황당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. 1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 매각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, 글쎄요. 자, 개인 채무가 그렇게 뭐 아주 많았나요, 이분이? 채무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이렇게 많은 지분을 매각을 했을까요? 개인이 그렇게 뭐 몇천억 정도 뭐 가까운 그런 채무를 갖고 있을 수 있나요?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아무튼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고요. 신연필 전무도 매각에서 그 88억 원 매각을 챙겼고, 그리고 나서 그분은 또 해임까지 당했죠. 해임을 했죠. 아무튼 이후에 이제 팩400의 주가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뭐 15,000원대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뭐 최고점 대비로 본다면 정말 그야말로 뭐 10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저는 이 내용도 좀 황당했습니다. 그렇게 매각을 했던 문훈상 대표가 아까 앞서 뭐 8만 원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매각하고 나서 지분을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데 5.36에서 5.45%, 고작 뭐 0.1% 정도 가량 그 지분을 올리는데 그쳤다는 것이죠. 뭐 12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15,000원대 요 근방에서 15,000원대 정도에서 12만 9천 주를 매수를 하고, 그리고 15,990원에서 10만 주를 각각 매수를 해서 지분율을 뭐 이렇게 소폭 뭐 늘려놨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문훈산 대표는 뭐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투자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뭐 비법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. 자, 아무튼 간에 신라젠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현재 10분의 1 토막, 오늘 종가가 이제 14,90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주봉 차트,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었죠? 15만원대 이상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14,900원이니까 자, 요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정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, 뭐 1억을 투자했다면 뭐 1,000만원으로
돈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인데, 예, 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. 자, 어쨌든, 예, 어쨌든, 현재 신라젠의 그 차트를, 기술적 흐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, 일단 오늘 5일선을 뭐 회복은 했습니다. 예, 최근에 악재라는 악재는 뭐 다 모두 맞았기 때문에, 뭐 더 이상의 이제 뭐 악재는 나올 수 없다. 뭐 이런 뭐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는지 어떤지, 예,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도 좀 괜찮았었던 거고요. 아무튼 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인데, 일단은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이 된 종목군들은 대체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, 자, 그럼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까?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,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 있죠? 여기 이제 위에 꼭지가 이렇게 달렸던 자리, 위에 이제, 딱 올라갔다 눌렸는데,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살짝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저항대가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은, 네, 조금 더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지만, 항상 주식이란 거는, 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거 손해보고 어떻게 파느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. 네, 물론 이제 뭐 그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일단 이 종목이 다시금 뭐 좋은 그런 성과가 내서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객관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은 요 꼭지 찍었던 뭐 대략 한 17,500원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에서 살짝 저항이 있고 만약에 그 라인까지도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그런데 요거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있다. 그러나 뭐 계속적인 급등세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중간에 뭐 어떤 그 호재가 뭐 갑자기 뭐 터져 나왔다 이러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. 근데 현재로 봐서는 뭐 호재가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신라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